첫 번째 가보죠. 아기 목에서 훌렁입니다. 자, 아픈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겪은 충격적인 상황 제보 만나보시죠. 자, 할머니 등에 엎혀서 수액실 가는 저 아기. 자, 뒤쪽 간호조무사 아기 뒷목 쪽을 꼼지락하더니 뭔가를 위로 휙! 아, 지금 뭐 하는 거죠? 자, 그녀의 손에 들렸던 건 다름 아닌 1돈짜리 금목걸이. 자, 그리고는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자, 이거를 돌려주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이걸 지금 전해드린 걸 텐데 설명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충격적인데요. 제보자는 지난달 19일 25개월 아기가 고열이 나서 인근에 있는 한 의원에 들렸습니다. 수액을 맞아야 된다고 해서 수액실에서 수액을 맞고 퇴원을 했는데 아기 목에 걸려 있었던 1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져 있었다고 해요. 제보자가 해당 의원의 CCTV 시청을 요청해서 확인을 했더니 수액을 맞으러 갈 때 보신 것처럼 간호조무사가 10여 초 만에 아이의 목걸이를 이렇게 빼서 가져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와우. 이 조무사는 심지어 금목걸이를 빼면서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와우. 당시 해당 간호조무사는 휴무라서 병원에 없었고요.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 돌아왔고 조무사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목걸이 가져간 게 맞다고 다시 돌려줬다고 하고요. 잃어버렸던 목걸이는 아기가 첫 돌 때 아기의 외할머니에게서 받은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라고 해도 아기 목에 걸린 걸 갖다가 그렇죠. 가져가는 모습 보면 상당히 상습죠. 잘 가져가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쭉 가져가 버리거든요. 오. 자, 일단 CCTV를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안 보여준다, 못 보여준다. 경찰에 신고해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본 결과가 저 결과입니다. 보니까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2년간 잘 근무했고 평판 좋은 사람인데 이런 거 처음 봤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영상이 지금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문제된 상황인데 나중에 이 제보자가 예. 맘카페에서 확인해 보니까 어. 다른 피해자들도 이 병원에 갔다가 어. 목걸이가 분실된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허허. 막 피해자가 여러 명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주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23일 날 지난달 23일 날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지금 받은 상황인데 합의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합의할 생각 없다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아하, 이건 너무 잘 보이는데. 자,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충격적인 판매글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아주 그냥 반들반들한 게 그냥 새 것 같은 저 커피 머신 두둥. 자, 그런데 그 반들반들 부분에 웬 사람 다리가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 듯? 그렇습니다. 삼각 팬티만 입은 채 하이 실종한 채로 이 사진을 찍고 있는 건데요. 에이, 모르고 그랬겠지가 아닙니다. 원본 사진 제가 봤는데요. 대놓고 보란 듯이. 네, 지난달 30일 새벽에 서울 은평구에서 거주하는 제보자께서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커피 머신 판매글을 보고 커피 머신을 하나 사야겠다라고 이제 클릭을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부분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빛을 잘 보이게 해서 사진을 찍는 게 실수라고 보이지는 않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이거를 실수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글은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뭔가 고의 같아서 제보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저 좀 잡아주세요. 저 좀 잡아주세요. 아, 제가 이거를 이러고 찍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 얘기한 대로 저거는 과실이 아니고 아마 그 계획적인 것, 즉 일부러 한 걸 수가 많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기 반사돼가지고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고나라에 저 찍어서 올리려면 최소한 정장은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바지 정도는 입고 찍어야 되는데 속옷만 입고 찍었다? 저 사람 그 의도가 좀 불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거 본 사람 매우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앞으로 중고거래 찍을 때는 정장은 하지 않더라도 반바지는 입으셔야 됩니다. 저거 지금 사진이 두 장인데 하나는 아무튼 좀 지극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5만 원이 뿅. 아, 진짜 충격적인. 자,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만나보시죠.
자, 로또 판매점 입장한 남성 5만 원 지폐를 내밀다. 아, 여기 10,000원어치 로또 하나 좀 주세요. 자, 그러면서 2,000원어치도 하나 더 하면서 5만 원 신사임당 위에다가 자, 보셨나요? 보셨어요? 자, 2,000원 내면서 5만 원 다시 가져갔어. 자, 밑장 빼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님 로또와 거스름돈 4만 원을 건네는데요. 실제로 받은 건 고작 2,000원밖에 없습니다. 저 사장님. 야,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너 손모가지 걸어야 쓰겄는디? 라고 영화 타짜에서 아기가 얘기했잖아요. 네, 지난달 25일 오후 3시 45분쯤 제주 애월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보자는 로또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60대 남성이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내면서 로또 10,000원어치를 구매했고 추가로 현금 2,000원을 내고 로또 2,000원어치를 구매를 했는데 이때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5만 원을 덥석 집어갔습니다. 이후 제보자가 거슬러주는 현금 4만 원 그리고 로또 10,000원, 2,000원어치까지 모두 챙긴 뒤에 사라졌는데요. 제보자는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며칠 뒤에 담당 형사가 찾아왔는데 그런데 절도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이 남성이 곧 사과로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약 열흘 뒤에 남성이 다시 찾아와서 5만 원을 돌려주긴 했지만 이 사과를 하기는커녕 뭐 일부러 가져간 거 아니다, 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가게 주변을 몇 번이나 배회하면서 좀 위협감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시방 이것은 밑장을 빼본 것이요. 라고 아기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 장면 그렇죠. 보면. 저게 지금 착각을 했기 때문에 절도가 안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고 하는데 착각이라고요? 손이 저렇게 빠른데요. 다시 한번. 저렇게 탁탁 이래. 안 보여. 예, 안 보이잖아요. 제가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목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숨소리가 아닙니다. 자, 이게 사실은 절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보세요. 예, 봐요. 보세요. 샥샥샥 가져가 버리거든요. 자연스럽잖아요. 전과 조회 같은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좀 해보고 또 배회하면서 좀 협박적으로 하는 것도 그런 등등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경찰이 좀 제대로 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남편이 돈 벌어오랍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 19년 차인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21살에 만나서 6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요. 첫 남자친구였고 첫사랑과의 결혼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최근 들어서 회의감이 듭니다. 우선 남편은 그렇게 다정한 성격이 아닌데요. 20여 년 동안 제 사진 한 장을 안 찍어줬고 하다못해 아이와 단둘이 찍은 사진도 없습니다. 같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양손 가득 무거운 걸 들고 있어도 한 번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하루는 왜 안 들어주냐고 물으니까 말을 해야 들어주지 이러는 겁니다. 임신하고서도 먹고 싶다는 음식 한 번 사다 준 적이 없고 만삭일 때도 집안일은 모두 오롯이 제 몫이었는데요. 그렇게 육아로 정신없는 20, 30대를 보냈고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이 돼서 비교적 챙길 일이 많이 없어졌어요. 얼마 전 남편이 제게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도 다 컸으니까 놀고만 있지 말라면서요. 제가 결혼 초에 몇 번 유산을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외벌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점 돈 쓰기에 각박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흔한 가족여행도 거의 못 가고 생활비도 눈치 보면서 쓸 정도로 짠돌이 기질이 있는데요. 최근 시아버님을 칠순잔치로 남편 지출이 좀 많았는데 그날 이후로 자꾸 돈 없다 소리를 하더니 이제는 저한테 돈 벌어오라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대체 남편에게 무슨 존재인 걸까요? 남편과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차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이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김은배,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사진 한 장이 없어. 한창 예쁠 때 신랑이란 인간이 찍어준 사진 한 장이 없더라니까. 야, 그리고 너랑 내가 마트 갈 때마다 정말 창피해 죽겠어. 다른 집 남자들은 카트도 끌고 짐도 들고 하던데 난 내가 다 해결해야 돼. 넌 운전만 하더라. 그래, 다 좋아. 근데 이젠 하다 마누라 등 떠밀어서 돈까지 벌어오라고? 난 도대체 너한테 뭐니? 동그라미입니다. 아, 그래요? 자, 다음 남편 얘기도 들어보세요. 하하, 이 여자가 또 아니, 언제는 무뚝뚝한 게 매력이라면서 시크해서 좋다면서. 아니, 나 이런 거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자.
내년이면 우리 결혼 20주년인데 왜 이제 와서 또 난리야? 여보야, 이거 딱 갱년기 증상이야 너. 나도 부탁 좀 하자.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해, 얘기를. 사진 찍어주라, 짐 좀 들어주라. 아, 왜 말을 안 해, 왜? 내가 무슨 궁예야? 김영철이야, X. 자, 팀장님부터 가볼게요. 그렇습니다. 이 남편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여성들이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요거를 못 먹고 안 사다 주면은 요게 평생 가는 걸 모르고 있어요. 평생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거 만약에 아내가 그 투잡, 쉽게 말해서 같이 맞벌이 하려고 그러면 아내가 스스로 한다든지 아니면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돈 벌어와. 이렇게 말하는 남편은 지금 없다고 보는데 저분은 좀 특별한 분인데 어찌됐든 남편이 아내가 맞벌이 하고 싶으면은 동의를 구하거나 스스로 하게 해야 되지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교수님. 네. 지금 여태까지 뭐 질상도 안 들어주고 뭐 임신 때 맛있는 거 안 사주고 이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 남편이 배려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가정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좀 안정이 좀 더 필요하니까 뭔가 나 혼자 벅찬 것 같아. 우리 노후 생각하면 좀 너무 불안하니까 당신이 조금 일을 해보는 건 한번 같이 생각해볼까? 라든가 조금 예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놀지만 말고 나가서 돈 벌어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너무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근데 일단 이제껏 잘 좀 참았던 것 같아요. 19년이 됐습니다. 결혼생활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꼭 담아뒀던 것 같은데 이제 참을 수 없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 나이 정도 되면 갱년기도 오고 뭐 이러잖아요. 아마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분이 이걸 빨리 좀 캐치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혼 뭐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은 아직까지는 좀 그런데 어쨌든 남편이 잘못된 거는 맞고요. 아내분이 지금 이때까지 받아들이다가 못 받아들이니까 남편분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는 그냥 단답을 해주세요. 이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도 볼게요. 김단님, 자식 다 컸으면 이혼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이효정님,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는 거 돈 버는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담비만님은 돈 벌어서 본인이 마음껏 쓰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